재고는 낭비다. 50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철칙처럼 믿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철칙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도요타가 JIT를 버렸어요. JIT를 만드는 회사가 JIT를 포기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오늘 궁금한 게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는지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JIT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Just in Time입니다. 1970년대 일본 도요타가 만들었어요. 철학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만듭니다. 재고를 쌓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고 비용 없죠? 보험료 없어요? 차분이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을 최대 75%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됐어요. 왜? 돈이 됐으니까요. 전 세계 기업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JIT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적게 두는 기업이 실력 있는 기업. 이게 글로벌 표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예측 가능한 수요. 두 번째, 안정적인 공급처. 세 번째, 지연 없는 물류입니다. 하지만 20년도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수혜 증로가 막혔어요. 에버기브노 컨테이너선 들어보셨죠? 한 척이요 6일 동안 박혀 있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무역의 12%가 멈췄습니다. 항만 적체됐어요. 컨테이너가 없어서 물건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막혔습니다. 자, 부품 하나가 없으면 전체 라인이 멈추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반도체 없으면 차 못 만듭니다. 근데 그 반도체 값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원이에요. 3,000원짜리를 3만 원짜리 부품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재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기후도 문제입니다.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배가 못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라인 강수율이 낮아지겠죠? 이런 물류가 마비됩니다. 자, 1980년대에는 이런 재해가 12주에 한 번꼴로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3주에 한 번이에요. 4배 이상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JIT의 전제 조건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JIC예요. Just in Case.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재고를 미리 쌓아둬요. 비율 초용 보이죠?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생각해봐요. 자동차 보험료를 내요. 사고 안 나면 아깝죠. 근데 사고 나면 보험 없으면 수천만 원 깨집니다.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를 쌓는 비용과 재고가 없을 때 나는 손실을 비교합니다. 3만 원짜리 반도체 재고 쌓으면 괜찮아요. 보관 비용 몇만 원이에요. 재고 없어서 3천만 원짜리 차 못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도 바뀌었어요. 이커머스 시대다 보니까 원하는 제품이 품절이면 끝이에요. 바로 다른 경쟁사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탈한 고객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JIC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미중 패권 전쟁 계속하죠. 관세 올라요. 수출 막혀요. 기술 이전 금지돼요. 중국이 히토류 무기로 써요.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써요. 자원무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을 스스로 비축하지 않으면 국가한테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예요. 파나마, 수에즈, 라인강. 자, 이 세 곳 막히면요. 전 세계 물류가 막히거든요. 근데 3주에 한 번 기상재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류 안전성이 흔들리니까 미리 쌓아두는 게 맞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디지털 시대의 품절 페널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품절 이꼬르 고객 이탈. 그래서 재고 비용이 더 쌉니다. 네 번째로는요. 인플레이션 해치입니다. 원자재 사두면 나중에 비싸질 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핵심 정리할게요. JIT와 JIC의 차이입니다. JIT는 낭비 제고로 비용 최소화. JIC는 리스크 완화로 안전성 최대화. 최근 들어서는 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하이브리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범용 부품 많이 쓰는 것들은요. 여전히 JIT예요.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핵심 희소 부품은 JIC로 바뀝니다. 공급이 끊기면 라인이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요타 JIT의 본가예요. 근데 이 회사가 JIC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 한번 겪어보더니 재고 부품을 4개월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요, 배터리 조달 불확실성 때문에 JIC로 전형적으로 바꿨습니다. SK온이랑 LG엔솔 양쪽에서 받아둡니다. 다음 애플은요,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JIC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섹터가 굉장히 커집니다. 첫 번째는 물류 자동화예요. 재고 늘어나겠죠? 그럼 창고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창고를 자동화하는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SDS가 있어요. 물류 플랫폼. 디지털 공급망 엔드투엔드 가시성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J 대한통운입니다. 물류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JI 시대 아까 물류 자동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CJ 대한통운도 이 자리에서 뭔가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AI와 디지털 트윈입니다. JIC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과잉 재고요. 너무 많이 쌓으면 돈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AI가 해결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시간 IoT 센터 데이터를 가지고요. 지정학적 뉴스, 기상정보 모두 결합해서 시나리오를 매일 시뮬레이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멘스 사례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가동 중단 시간 20% 감소하고요. 물류비 변동 시간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약점인 과잉 재고를 제어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JIC 같은 경우에는 전략도 있습니다. 니어 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이런 전략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어 쇼어링은요, 생산 거점 자체를 최종 소비시장 근처로 옮깁니다. 프렌드 쇼어링은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같이 써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랑 손잡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를 받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라오스, 히토르 정제 이야기했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비중국 정제 허브 가지고 있고요. 형림, 첨단산업, 국내 연구자석 국선화 이야기했죠. 이런 기업들 프렌드 쇼어링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JIT에서 JIC로 전환한다. 왜 바뀌냐?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디지털 시대 품절 페널티, 인플레이션 해치 이 네 가지가 JIC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도요타 4개월분 핵심 부품 비추겠죠? 현대차 배터리 공급 이원화하고 있죠? 애플은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으로 분산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도 탄력성 있게 생산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혜받는 기업들 이야기했습니다. 물류 자동화는 삼성 SDS, CJ 대한통운, 방산 히토리오 핵심 광물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에코에너지. 오늘 영상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물류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 안에서 수혜보는 기업들 뭐가 있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부가 쌓이면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